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어제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5월 18일 이게 시작할 때 좀 오프닝 멘트가 항상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월요일이고 5월 18일이고 아침 7시 20분 정도예요. 제가 예전 한국 부모님들 이렇게 저번 주를 이어가지고 저번 주는 티처 어프리시에이션 위크였는데 제가 한국 부모님들을 미국 부모님들도 그리고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부모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뭐 통합체육이 좋을까 특수체육이 좋을까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특수체육이 좋을까 통합체육이 좋을까 이 질문 정도 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라고 그러면은 좀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의 많은 부모님들이 특수체육을 많이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많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티칭을 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수체육이 좋을까 통합체육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애들 리포트를 할 때도 조금 이 기준으로 많이 플레이스먼트 디시전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특수체육이 아직 K-12에 없으니까 조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조금 그래도 아이한테 운동을 시킬 때 조금 특수체육 쪽이 좋을까 아니면 통합체육이 좋을까를 생각하시는 부모님한테 좋은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의 모로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로 스킬 지금 단어가 한국말로 지금 정확하게 모로 스킬인데 왜 단어가 지금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애들의 모로 스킬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팅을 하고 할 때 그 스킬이 없이 그냥 아이들을 통합체육으로 들어간다면 그 체육 수업 시간에서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번에도 많이 간단하게 모로 스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뭐 달릴 수 있는가, 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던질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로 스킬이 안 잡힌 상황에서 아이들을 단순히 통합체육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과 같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 상황에서는 특수체육 서비스로 저는 플레이스먼트 디시전을 하죠. 지금 아이가 지금 모로 스킬이 그거는 뭐 초등학교 프리스쿨도 그렇고 뭐 중학교 엘레멘터리도 그렇고 하이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킬이 완전히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통합체육 수업을 쉬면 아이들이 그냥 못 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once again I addressed before 아이들이 못하는가 일반 아동들보다 모로 스킬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연구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팩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모로 스킬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의 시간이 일반 아이들과 똑같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로 스킬을 충분히 연습하고 어렸을 때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아동들보다 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그 부분에서 일반 아동들보다 잠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넣으면은 아이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로 스킬이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는 못한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연습을 시키고 반복적인 하면 충분히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 아이는 못한다 안 된다라는 그런 퍼셉션은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운동 기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 행동이나 있거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의 지시를 따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어떤 특수체육 선생님이나 뭐 교수분들도 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모로 스킬 있으면은 통합체육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아이들이 운동 스킬이 있어도 문제 행동이 있고 그 지시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많이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모로 스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 상황에서 그것을 운동 수행이 안 될까를 해보면 아이들이 인포메이션을 들어와서 그것을 프로세싱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일반 아동들보다 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통합체육 수업 들어가면은 좀 클래스가 크고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따라가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멀티 스텝 디렉션을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로 스킬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스크린도 많이 하고 테스팅을 하면서 아이들 관찰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거 관찰을 많이 하니까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어떻게 들어와서 그것을 몸으로 하는 게 좀 일반 아이들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 그거 이해를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통합체육을 들어가면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모로 스킬이 돼도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1년, 2년 정도는 특수체육을 서비스를 플레이스먼트 디시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뭐 모로 스킬을 계속 연습하는 게 아니고 특수체육 서비스를 줄 때 뭐 전문가들 다 아시겠지만 좀 멀티 스텝 디렉션 같은 거를 애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 그런 거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공을 누구한테 던져서 여기 패스해서 선생님한테 갖고 와를 이게 멀티 스텝 디렉션을 좀 해가지고 단순히 공을 주고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상황을 조금 더 좀 아이들한테 좀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그거 애들이 인지를 해서 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 미들스쿨 가는데 한 3명 정도 아이들은 분명히 모로 스킬이 충분한데 그 인지가 조금 좀 프로세스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연습을 많이 시켜. 예를 들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초이스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동 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통합체육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경우는 특수체육 서비스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호작용,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통합체육에서 베니핏이 있지만 아이들이 전혀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안 하고 그 공간에서 혼자만 있는 아이들을 그냥 아무 도움도 없이 통합체육 수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저는 베니핏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단순히 통합체육을 다 그냥 100% 들어가는 것보다도 특수체육이나 뭐 애프터스쿨 같은 거 서비스를 할 때 좀 그런 거를 해서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거를 조금 배우고 하는 거를 좀 특수체육에서 좀 전문가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를 조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거. 지금 이 차례는 누구지? 그럼 앉아. 그 다음에 기다려. 그 다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Take your tur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s your turn. 그 다음에 뭐 누구랑 공을 하는 거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한 반 아이들은 모로 스킬 충분하죠. 근데 모로 스킬이 충분한데 누군가의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에 뭐 4명, 5명이 있는데 그걸 모로 스킬을 하죠. 내가 뭐 이거 하면 이치 인디비주 이 스튜던들이 다 하는데 걔네들한테 그룹 게임을 하면은 전혀 인터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특수체육 교사로서 이거를 어떻게 인터액션 하는지, 예를 들자면 뭐 댄스를 하는데 가서 누구 손을 잡아서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볼을 하는데 누구한테 패스 해라. 이런 것도 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 강조드리겠지만 또래와 전혀 상호작용이 안 좋은 학생들을 특수체육 수업에 통합체육 수업에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건 중요한 건데
체육 선생님이 누구를 블레임 하자고 말하는 거는 아니고, 체육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특수체육인지 뭔지 모르고 이런 체육 선생님들이 아직도 현장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특수체육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면 그거를 그거에 관한 수업을 많이 듣지도 뭐 연구에도 나와 있고 많이 듣지도 못고, 아이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좀 나와가지고 세퍼레이트 그냥 그렇게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거는 뭐 체육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안의 문제인데, 체육 선생님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제가 한국에서 1년 정도 애들 유니버시티에서 일할 때 한 6군데를 일했거든요. 하면서 일반 체육 선생님 하는 가정에서 특수체육 수업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 애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서 거기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유니버시티든 특수체육이 코어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대학이 특수체육을 뭐 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론 같은 거를 가르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일반 체육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가르치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황에서는 특수체육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가 있지만 뭐 매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체육 이렇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체육교사가 그 학생의 컨디션을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아니라면 뭐 의지적으로 특수체육 선생님들과 뭐 이렇게 willing to 무엇보기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수업 안에서 물론 어커머데이션이지 뭐 이것저것 구조적으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학생이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가를 조금 봐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뭐 아이들한테 그냥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다 들어가서 100% 베니핏을 얻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들 통합체육 수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한다든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패러프로페셔널이랑 사이드에서 그냥 뭐 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빼서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듣긴 했는데, 내가 힘들긴 하지만 일반 체육교사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통합체육 수업에서 그런 베니핏을 얻기 힘들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잘못도 있기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시스템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점점점 아이들은 올라가고 통합체육 서비스는 중요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제도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커리큘럼이 완벽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5번째로는 이거는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저도 아이들을 상대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거는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좀 가장 가슴 아팠던 연구 결과인데, 제가 대학생들 상대로 통합체육 수업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퍼블리시가 됐고 한국에 있을 때예요. 근데 정말 뭐 모로스킬 이런 걸 떠나서 말도 안 학생이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통합체육 경험에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뭐 힘들었다, 따돌림을 당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외로웠다, 뭐 이런 경험이 깊숙이 아이들한테 아픔으로 남겨 있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그래서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통합체육 수업 들어가가지고 점점 더
나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되는 현상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논문에서도 나와 있는 거고, 왜냐면은 외롭고 힘들었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좀 바깥으로 내오고, 또 일반 아이들이 접근해 오는 자체를 또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을 통합체육 경험에서 부정적인 경험한 학생들을 또 계속 통합체육 수업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가에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거에서 모로 스킬 떠나서 아이들이 조금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통합체육 수업에 들어가서 일반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 이런 거는 조금 베니핏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좀 배운 것 같은데, 특수체육 수업에서 그 아이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기쁨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일반 체육 수업보다 그래도 특수체육 수업이나 좀 세퍼레이트 공간에서 그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좀 기술도 인지적으로 한 다음에 통합체육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토픽이고 많은 분들이 저랑 뭐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플레이스먼트 디시전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부모님들 할 때 컨설테이션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통합체육이 나요, 특수체육이 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조금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의 모로 스킬 수준. 첫 번째로는 그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운동 기능은 있는데 지시를 따르는데 프로세싱 타임이 오래 걸리거나 행동이 조금 여러 가지 행동 문제가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아주 어려울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반 체육, 통합체육 속에서 충분한 지원 구조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전에 통합체육을 했는데 좀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정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 아직까지도 좀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이제는 교육자라서 어떻게 그것을 좀 다르게 갈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통합체육이 좋다, 특수체육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목적은 아이들이 그것을 즐기고 거기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하는 건데, 단순히 뭐 통합체육이나 특수체육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컨시더 해서 아이들한테 플레이스먼을 조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걸 모르겠으면 제가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 관찰을 하는 건데요.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멀리서 아이들 그걸 즐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잘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좀 그 안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조금 그렇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지금 두 개 다 안 되고 있거든요. 특수체육도 학교에 없고, 그 다음에 통합체육에 대한 정책도 아직까지는 미비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에서 그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시스템틱 교육 커리큘럼도 안 들어가 있고, 또 특수체육 교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그냥 일반 체육 들어가겠죠. 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조금 체계적인 조금 전문가들이나 또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것저것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뭐 이거 좋다 하지 말고 남 얘기를 듣는 것보다 조금 자기 자신 아이들을 좀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그거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됐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